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토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또 한 네. 주가 지나갔습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나갔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 야구 이야기, KBO 리그 이야기들 또 같이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과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의원님 지금 뭐 채팅창에도 저희 PD님이 오늘 너무 춥네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추위가 지금 오늘 그러니까 잠깐 따뜻해졌다가 또 이번 주는 좀 춥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다음 주인가? 다음 주 금요일인가? 갑자기 영상 최고 기온이 10몇 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이 뭐 어느 장단에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스케줄 잡아야겠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외부 활동. 외부 활동.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4월 달부터 이제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고 4월부터 이게 11월까지 이어진대요.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야, 우리 진짜 보면은 그거 있잖아. 동남아가 네. 그 스콜이 스콜 맞아요. 네. 있잖아요. 근데 동남아 이제 대부분 따뜻하잖아. 음. 우리나라도 요즘 스콜이 되게 잦아졌어. 맞아. 소나기처럼 이렇게 쫙 오잖아요. 그게 이제 바뀐다는 징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세대야 뭐 모르겠지만 이제 내 자식 세대들 네. 또 그 밑에 세대들은 물려줘야 이 지구로 물려줘야 되는데 진짜 그때는 진짜 사계절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사실 2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영하 3도인가 오늘 추워요. 그죠? 차에서 한 2월 한 이렇게 그 후반부 정도 되면 네.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 근데 또 한파가 계속 좀 있습니다. 그죠? 뭐 추위가 굉장히 짧고 뭐 짧아진다 뭐 한다 했는데 또 2월 말까지 지금 영하가 넘어. 그러니까요. 계속요. 네. 약간 좀 이제 극단적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뭐 나리미님께서 우리 이제 망고 재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결코 또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유쾌하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스프링 캠프가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네. 각 팀들이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을 또 진행 중이고 뭐 당연하게도 뭐 미국으로 떠난 팀 아니면 뭐 호주로 떠난 팀 이제 따뜻한 나라를 이제 간 팀들이 또 많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몸 잘 만들고 시범 경기도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시범 경기가 시작을 하는데 3월 달까지는 그래도 좀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시범 경기 찾아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다행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또 언급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다른 팀들 지금 뭐 여러 팀들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댓글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LG 트윈스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는 지금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염경엽 감독의 계약 기간이 또 끝이 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감독이 계약 기간 1년 남기고 계약 연장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드물기는 한데 KBO 리그는 또 아니잖아요. 이제 네. 시즌 중에 하는 거 보고 시즌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좀 후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염경엽 감독도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성적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난해죠. 지지난해에는 또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이제 가을 야구 진출로 또 만족을 했었었는데 지금 올해에도 역시 뛰는 야구 이 팀의 정체성으로 확립한 이 뛰는 야구를 조금 더 첨단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기사를 통해서 또 봤죠. LG의 이 약간 야구 그 컬러가 네. 염경 감독 부임 이후에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성적도 뒤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야구를 하는 게 LG라는 그 팀 구성원을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해서든 뭐 프로는 말해주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그런 시도는 좋지만 생각보다 실패 확률이 높았다. 맞아요. 네. 실패가 좀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감독도 생각을 하고 있고 구단도 스텝도 분석팀도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다시 정립을 해서 이번 캠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또 시도를 하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인 바탕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베이스 러닝은 깔려 있는데 네. 이거를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보다 조금 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성공률을 높이겠다라는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23 시즌에는 이제 성공률, 도루 성공률이 62.2%로 최하위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루의 그 손익분기점이 75%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75%를 넘어서면 그래도 도루로 팀의 이득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62.2%면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68.4% 소폭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리그 전
전체로 봤을 때는 또 9위였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도루 시도를 넘어서 성공률을 높이는 쪽으로 좀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간 데이터 혹은 이제 첨단 장비들 굉장히 또 많이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스피드 센서, 타임 체크기, 드론, 지금 뭐 댓글로도 뭐 드론 야구 슈비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신 장비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뛰는 야구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드론 야구 이건 정말 그죠. 예, 아직 굉장히 생소해요. 뭐 드론 뭐 촬영하는 것만 봤지 사실 야구에 이걸 활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생소하기는 한데 네. 올해도 LG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그 높은 성공률과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네. 내년부터는 또 10개 구단 모두가 그런 그렇죠. 야구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런 배치마킹은 하죠. 이거는 글쎄요. 메이저나 그 MPB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떠한 그 올해 LG의 성적에 따라서 이런 게 아마 세계적으로 좀 약간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당연히 그럴 수가 있으니까. 트렌드를 또 KBO 리그 LG가 또 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볼 맞습니다. 땐, 예. 이 드론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또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좌우 영상은 뭐 당연하게도 기존 방식으로 동작을 분석하는 건데 위에서 이 본시야 상공 촬영을 통해서 베이스 러닝과 턴 동작까지도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루 코치와 또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 땅에는 오뚜기를 또 이제 세웠다고 하는데 선수들이 베이스에서 또 충돌하지 않도록 또 보조하는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부상 방지에도 굉장히 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이제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해서 혹은 이제 뭐 시간을 갈아 넣어서 훈련만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뛰어넘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는 진짜 야구가 정말 과학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만 하더라도 어떤 그 시즌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야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건데 이런 걸 왜 해?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라고 했던 옛날 쌍팔년도식의 네. 그런 방식이 있었죠. 나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진짜 야구가 많이 빠르게 변해가는구나. 제가 LG 시절 때 이건 LG 팬들이 뭐 들으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겨울에 이제 뭐 정신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바닥에 네. 숯을 깔아요. 불이 있는 그 숯. 숯? 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숯 있죠. 숯을 네. 바닥에 깔아. 그 위를 맨발로 걸어요. 아, 왜 걸어 그걸? 근데 절대 발에 데이지 않는데 이걸 걸으면 된대. 네. 그거 뭐 기사화도 되고 뭐 막 사진도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아마 LG 팬들 아시고 나도 그거 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안 되셨어요, 근데? 나는 이제 물집이 잡혔지. 아, 그러면서 어떡해. 물집 잡히지. 야, 그 숯 위를 걸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안 되겠냐? 그죠. 뭐 그런 것도 했다니까. 그래. 그리고 지금 네. 뭐 위원님께서 이제 숯 위를 걷는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얼음 깨가지고 이거 레퍼토리잖아. 얼음 어디 깨가지고 계곡에 얼음 깨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 영상 자료로만 본 거긴 한데 과거에 이제 해태 시절 선수들이 동물원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파리인지 호랑이랑 막 이렇게 눈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력 기른다고. 이게 요즘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근데 얼음 깨기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었대. 그러니까 어떤 그래요? 효과가 아니라 네. 사람이 그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축구 선수들 보면은 경기 끝나고 바로 냉탕으로 들어가잖아. 네. 그럼 온도를 낮춰주면 이 피로가 회복이 그냥 바로 돼.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갖다 붙일 수도 있는데 숯 위로 올라가서 그 걷는 거는 그거하고 저 공동묘지 갔다 오는 사람들이 담력을 키워온다고 하는데 죄다 발목 염좌야. 왜냐하면 깜깜한 그 산길을 갔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목이 다 꺾였어. 위험하지. 공동묘지 갔다 왔는데 전부 발목 염좌로 재활군으로 다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랬다라는 네. 거, 또 이제 극기 훈련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사실 뭐 그런 구단은 없고 이렇게 또 첨단 장비를 활용을 해서, 네. 뭐 호랑이랑 눈싸움 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표이사랑 저 야자 타임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다. 그것도 더 담력 키우는데 네. 대표한테. 그렇습니다. 지금 뭐지 댓글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들은 역시 정수성 코치가 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도루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기준점을 만들어서 도루 타임이 빠른 또 이제 도루를 잘할 수 있는 이제 상위권 선수들에게만 좀 더 적극적으로 도루를 시도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매년 뭐 뛰느냐고 하겠다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는 있거든요. 이게 뭐
소폭 상승한 성공률이기는 하지만 이게 올 시즌에 또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는지도 이 데이터, 이 첨단 장비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볼파크가 21일 5시에 이제 개장식 티켓팅을 한대요. 이제 만석 규모로 이제 피 터지는 예매 전쟁이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신구장 이제 팬 여러분들께 첫 선을 보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감도가 아니죠. 이제 이제 취재를 직접 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싹 훑어보고 하는 걸 이제 봤는데 일단 구장 시설 너무 좋고 또 이제 식음료 혹은 이제 그 어떤 매장들 들어오는지도 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와 그냥 뭐 한두 군데가 오는 게 아니라 뭐 수십 개 막 빵도 들어오고 뭐 먹거리도 들어오고 음료도 들어오고 여러분들께 구장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도 부대 시설들도 너무 잘 챙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그 더본 거기서 다 들어온다고 하는데 엄청 많이 들어왔죠, 네. 네,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이 소상공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어쨌든 좀 네. 이건 뺏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야구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구단 입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또 틀린 생각 같지는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갖고 또 요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네.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생각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네네네. 자꾸 이렇게 그 대기업들이 뭐 들어와서 뭐 한다고 하면은 난 괜히 안 가게 되더라고. 아 그래요. 이상하게. 이게 뭐 물론 뭐 이제 계약 조건 상으로 이제 뭐 들어오면은 얼마 만에 이제 그 금전적인 이제 보상을 또 해주고 이런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근데 뭐 그 구장 내에도 지역 근처에 있는 그 맛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입점을 또 했다고 하니까 그럼요. 네. 여러분들께서 좀 더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야구장 얘기 저희가 간단하게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저희가 이 뉴스를 좀 체크를 하고 왔더니 이 프로야구 인기 높아지자 지자체들 우리도 끼워달라.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 파주, 성남, 화성, 전북, 울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이 현실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지금도 10개 구단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팬들도 많으시죠. 맞아요. 많으시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은 대구라든지 부산 이쪽 지역 뭐 대전 이쪽 지역은 다들 제2구장을 그래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쵸. 네, 이 자치단체하고 잘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구단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파주, 성남, 뭐 화성, 여기 경기권 지역인데 수원을 홈으로 쓰고 있는 KT가 만약에 제2구장으로 쓰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그것도 서울 팀인 LG 두산 키움 같은 경우는 파주, 화성, 성남 경기권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또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 오히려 전북 쪽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왜냐면은 이제 부산 지역이죠. 부산 지역이 이제 그 경남 지역인데 그쪽은 이제 롯데하고 어쨌든 NC가 네. 두 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광주 같은 그러니까 전라도 쪽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도시니까 네, 당연히 저 롯데나 NC처럼 경남처럼 그렇게 좀 나눠놓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언제 또 전라도 쪽이 그 야구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그쵸. 하니까 아무래도 뭐 최근 국내에서는 KBO만큼 인기가 있는 스포츠가 지금은 없죠. 거의 뭐 압도적으로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 단체에서도 당연히 유치하고 싶고 많이 끌어들이고 싶고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8년부터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하겠다. 이 성남 종합운동장을 이제 야구 전용 구장으로 개조하겠다라는 뚜렷한 이제 로드맵이라도 있기는 한데 이제 다른 구단 같은 다른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현실적인 이야기는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숙제는 당연히 구장 확보입니다. 맞아요. 네, 구장에 대한 확보가 돼야 되고 이제는
선수들의 몸값도 많이 올라갔고 음. 그리고 팬들의 눈높이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제2 홈구장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보면 청주구장 같은 맞아요. 경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이글스가 청주 지역하고 잘 원활하게 KBO랑 같이 소통을 해서 해마다 매년 경기를 유치를 해서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청주 지역에서도 나름 그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매년 리모델링하고 투자하고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렇죠. 세금 돈은 낭비라는 투자는 거 얘기도 하지만 있고. 이게 사실은 그 구장이 확실하게 변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구장을 뭐 만들려고 하면 시간적인 또 부분도 분명히 또 있어야 될 맞습니다. 거고 또 네.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에스테님께서 또 5,000원 후원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자체가 프로야구판에 끼어들고 싶으면 지역 고교부터 육성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의견 또 맞아요. 내주셨고요. 정말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제 네. 일단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또 큰 치적이 될 수 있는 프로야구 유치 요런 얘기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시어로즈님 12개 구단으로 해서 양대리그 운영하는 게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일본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이제 12개 구단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랑 일본의 그 야구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수 차이를 보더라도 아니 우리는 뭐 5천만 국민의 12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억이 넘어 한 3배 우리나라의 인구 한 3배 정도 되지 그래요? 않나요? 한 1억 5천 네네네.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인프라도 없고 저변도 안 깔아놓고 숟가락부터 올리려고 하는 구단 지자체들이 있다. 김주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황태자님 지금은 늘리는 게 아니라 단돌이해야 될 때라고 이제 의견도 맞아요. 잘 내주셨습니다. 지키고 잘 다듬고 해야 될 때라는 게 그 얘기가 저는 제 귀에 딱 들어오네요. 그러네요. 네. 소재167님께서도 선수도 인구도 줄고 있는데 양은 냄비 생각이 또 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아, 일본은 또 1억 2천만 그래도 뭐, 인구라고 하니까. 인구수가 굉장히 많고 제가 오늘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틀 저기 한평에 네. 출장을 갔어요. 네네. 그쪽에 이제 그 중학교 중학교 야구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게임을 해요. 윈터리그라고 해서. 오, 그럼 하는구나. 서울에 있는 학교도 가고 이제 중학교 팀들 갔는데 광주 전라도 지역인데 세지중학교라고 했나? 그 학교인데 보니까 거기는 이제 그 불교 그쪽 학교더라고요. 학교가 네, 재단이. 네. 근데 학생 수가 100명이 좀 넘는데요. 총학생 수.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 학년에 학급만 100명이 넘어도 굉장히 적은 수인데. 그렇죠. 와, 근데 그러면 야구부가 거의 100명이 넘는다고 하면 20% 이상은 차지하겠네요. 20명이 넘으니까. 그죠? 요즘 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요. 아, 학교에. 그러니까 다 그러더라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도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한 반에 막 38명, 뭐 42명 막 이랬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20명도 안 되는 학급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열 몇 명? 이렇게 하는데도 많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인구 감소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이제 외연 확장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네요. 뭐 결국은 이제 뭐 야구를 하는 그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 수밖에 맞아. 없죠.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그렇죠. 제가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네.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반이 15반까지 있었는데 65명? 와, 진짜 많다. 반에 63명, 65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희 그 제가 6학년 당시에. 야, 근데 지금 뭐 100몇 명밖에 없다는 게 정말 깜짝 놀라요. 그중에 또 반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성별을 나누면은 그쵸. 남자들이 야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의 전교 학생의 반이 야구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여자 야구 선수들도 있기는 네네네네네. 있지만 이제 야구부 측면에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고에스트님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고교 야구팀이 4,000개라고 하는데 사실 그 중에는 동아리 수준의 수준 낮은 학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야구에 진심인 학교 개수만 따져도 한국의 10배는 될 겁니다. 그렇게 저변이 강한 일본에서도 12개 구단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채팅창에서도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그래도 제일 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팀 캠프 이야기도 나눠봐야 되니까요. 본편 주제로 또 넘어가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먼저 가져온 이 소식은 역시 아쉬운 또 소식입니다. 이제 불펜 선수들의 또 부상 이탈 소식을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었던 이제 LG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삼성 이야기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LG의 새로운 마무리 투수로 낙점된 장현식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또 조기 귀국했고요. 삼성의 필승조로 또 기대를 모았었던 김무신 선수도 팔꿈치 수술로 아쉽게 또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두 선수의 이탈로 인해서 양 팀의 불펜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장현식 선수가 캠프를 또 치르지 못하는 것은 LG에겐 또 굉장히 또 큰 이탈이 될 수가 있고 이 김우신 선수 같은 경우에도 큰 기대를 모았기 때문에 이 기대주가 사실은 캠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시즌 불펜 운영이 달라질 수도 있는 삼성 입장에서 좀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참 특히 이제 김우신 선수 같은 경우는 개명을 하면서 지난 시즌 그 코리안 시리즈 가을 야구에서 보여줬던 그 임팩트 있는 그 모습. 맞아요. 아마 그 큰 경기 경험이 김우신 선수한테 엄청나게 큰 자신감을 심어다 준 그렇죠. 한 해가 됐을 거예요. 그럼 올해는 정말 자신감 있게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거죠.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부상이 됐고 장현식 선수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한번 그 여러 트레이닝 파트에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건 일본 트레이닝 파트에도 캠프 때 제가 가서 일본 트레이너들한테도 물어봤고 캠프를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면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그 팀들은 메디컬 테스트를 합니다. 몸의 상태를 체크를 해요. 거기에서 부상 부위가 나타나는 선수들이 있죠. 왜냐하면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근육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렇죠. 다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깨끗한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캠프 때부터 잘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근데 캠프 때 갑자기 하는데 툭 끊어져, 툭 부러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컵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컵에 우리가 컵이 너무 오래 쓰면 10년, 20년씩 많이 쓰면은 깨끗한 컵도 있지만 미세하게 흠들이 생기면서 그쵸.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언제 꽝 하고 깨지는 경우도 그죠? 있고 아니면 우리가 떨어뜨리면 그냥 깨지듯이 너무 깨끗한데 황 하고 깨져버리는 경우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두 선수가 이거는 부상을 당하고 싶어서 당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부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두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현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불운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새해 마무리 투수로 낙점된 장현식 선수 이 구단에 따르면요 애리조나에서 길을 걷다가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헛디뎌서 염좌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편히 말하기로는 이제 발목 삐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발목을 좀 이제 심하게 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맨 처음에 뭐 보도가 됐었던 뭐 보도까지는 아니고 맨 처음에 이제 썰로 좀 돌았었던 얘기는 뭐 인대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국내로 돌아와서 정밀 검진을 좀 받을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이 발목 염좌 사실 이게 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인대 쪽에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염좌 진단이면은 대부분 인대 손상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정말 빨라야 한 8주 정도가 돼야지 아하. 아마 이제 경기에 투입이 가능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런 그 발목 염좌 맞아. 같은 경우에는 투수들은 흔한 부상은 아니죠. 네. 대부분 이제 야수들 특히 이제 많이 뛰는 선수들이 베이스 러닝 과정에서 베이스를 꺾여서. 잘못 받다가 꺾여가지고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런 선수를 보면 다 2달, 3달 있다가 다시 합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 도중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속상할 텐데, 야 이게 참 불운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현식 선수가 사실 진짜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FA를 통해서 이적한 선수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지난해 기아에서 필승조로 활약을 했습니다. 우승에도 또 일조를 했는데요. 비시즌 이제 FA 계약을 통해서 4년 총에 52억 원에 LG로 또 이적을 했고요. 팀의 새로운 마무리 역할을 또 맡게 됐습니다. 지난해 사실은 LG 트윈스가 불펜이 흔들리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현식 선수에게 좀 과감한 이렇게 배팅을 또 해준 것인데 스프링 캠프 일정을 또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없게 되면서 여기도 이제 악재가 좀 있었네요. 인대 손상이 심하지 않으면 개막전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또 LG 구단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어야 뭐 부상이 또 이제 길다고 하더라도 개막 후 10경기, 짧으면 이제 한두 경기 가량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정밀 검사 해보긴 해야겠지만 엄청 심한 그런 부상은 아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캠프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도 시즌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악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즌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재활을 거쳐서 몸 만들기를 하고 합류를 하면 되는데 그쵸. 지금은 몸이 100%가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 복귀까지. 그리고 무리하게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베스트는 제가 볼 땐 4월 안으로만 들어오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LG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유영찬 선수가 맞아요. 또 이제 수술로 재활에 이제 재활군으로 합류가 됐고, 그리고 이정용 선수가 어찌 됐든 뭐 지금 군복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펜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장혁식 선수를 52억이라는 보장 금액을 52억을 주면서까지 영입을 했는데 지금 일단 시작부터 좀 삐걱하고, 자 그럼 이제 뭐 플랜을 또 다시 가동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정우영 선수의 부활. 그리고 김진성 선수의 활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진성 영입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새로운 얼굴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기존의 핵심 자원이었던 선수들도 보직이 조금 더 중요한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LG가 또 어떤 모습을 어떤 캠프에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획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과거 개명전 이제 김윤수 선수죠. 이 김무신 선수도 부상으로 또 시즌을 통째로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 도중에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느꼈고 현지 병원 검사 결과 팔꿈치 굴곡근 손상 소견을 또 받았습니다. 추가 검진을 진행을 했고요. 내측 인대 손상까지 확인을 해서 이제 토미존 수술, 그러니까 인대 접합 수술을 또 이제 결정하기로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1년 이상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심각한 부상이기는 합니다. 제대하고 큰 힘이 될 걸로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조금 꼬이는 느낌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삼성이 지난 시즌에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시즌을 보냈죠. 네. 선수들의 육성과 성적을 다 잡았던 그런 시즌이었고, 그 중에 기대가 됐던 선수가 바로 김무신 선수입니다. 또 김무신 선수가 중간에서,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중간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연령대를 생각을 하면 젊은 선수가 좀 필요해요. 맞아요. 너무 좀 그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좀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FA 영입도 좀 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외국인 선수 2명, 후라도 선수까지 이제 영입을 하면서 더 탄탄해졌고, 여기에다 원태인 선수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배찬승이라는 또 확실한 또 선수가 또 이제 또 입단을 또 했고. 이렇게 되면 선발은 어느 팀하고 붙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또 최원태 선수까지 데리고 왔어요. 맞네요. 네. 근데 중간만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정말 삼성이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시즌을 만들 수 있는데, 선수 한 명 한 명이 정말 아쉬운 그런 바탕에 김무신의 이탈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불펜에서 중간 세대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너무 신인 선수들 말고 너무 베테랑 선수들 말고 그 사이에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 이 중간 세대 선수, 가장 이제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김무신 선수일 텐데, 지난해 이제 군복무 마치고 이제 성장세 보였고요.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8승 3패 평균 자책점도 2.43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즌 후반에 또 1군에서도 가능성을 또 보여줬습니다만, 아쉽게 또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됐습니다. 재활 잘 해서 2026 시즌에 또 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불펜 운영에 차질이 또 불가피해졌습니다. 근데 부상 선수가 생겼다라는 거는 또 팀 입장에서는 악재지만 그 자리를 꿰차야 되는 이제 경쟁 선수들에게는 또 하나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조직이든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마도 뭐 안타깝기는 하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경쟁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구단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쯤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네.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또 다시 탁 튀어나올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다. 두 팀 모두. 맞습니다. 네. 맥콜러버님도 어제 연습 경기 보니 EJ 박주혁 기대치 높습니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이제 연습 경기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확실히 팬 여러분들께서 연습 경기 보고 또 눈에 딱 튀는 그런 선수들도 시즌 들어가서 좋은 활약 펼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추천을 통해서 캠프에 합류해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선수가 갑자기 연습 경기를 통해서 감독 눈에 탁 들어와서 저 선수는 기용 좀 하자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또 감독 눈에 들어올지 맞습니다. 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대전하나생명 볼파크님 배찬승 기회가 더 빨리 오고 이제 역할도 더 중요해졌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겐 기회라는 거 젊은 선수들 또 신인급 선수들이 이 기회를 또 잘 잡기를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 잠깐 또 소화했다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명석 단장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 비싸게 데려온 선수들이 부상이니 워크의식 문제니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9회말 투아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FA 영입을 할 때 이 레퍼런스 체크 같은 것도 요즘에는 다 하잖아요. 다 해요. 네. 뭐 선수에 대한 그 같이 뛰어본 선수들에게도 한번 또 물어보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구단 직원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선수 뭐 어떻게 훈련하는지 뭐 태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고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금액에 어느 정도 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보가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공유합니다.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무슨 뭐 몸값이 얼마고 뭐 FA를 앞두고서 몇 년 계약하는 이거는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되지만 네네. 그 선수의 인성, 성격, 성향, 팀에서 차지하는 뭐 비중, 그렇죠.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단장한테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뭐 선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네, 그거를 알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제 91년 당시 전성기를 달리던 LG의 좌투수 김기범 선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2개월 부상을 당했었죠. 최근호님께서 이런 말씀 또 해주셨고, 이 제가 예전에 또 기억이 나는 게 지금 그 박용택 선수가 신인 시절에 있어요. 그 저기 뭐지? 그 세면대 딱 이제 잡고 푸시업 이렇게 하다가 세면대가 갑자기 또 무너져가지고 큰 부상 또 입었었던 게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부상의 위험성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저기 뭐 샤워 끝나고 오죠. 사우나 가면 괜히 안 하던 푸시업 같은 거 막 괜히 하다가 괜히 거기에서 하다가 짱그랑 하면 네. 크게 다치는 거지 뭐. 저도 가끔 하는데 다치지는 않았는데 괜히 안 하던 운동 괜히 뭐 목욕탕 가면 하게 되더라고요. 네. 희한하게. 괜히 사우나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고 싶고 그죠? 그 사우나 안에 그 도크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남자들 알잖아 다.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막 특히 아저씨들 이러고 있다. 스쿼트 하고 있어. 막 이러고 막 하는 사람들 계시거든. 어른들도.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구 선수들 항상 이제 부상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만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맥콜러버님 삼성회와 더 박 터집니다. 그 시절 한 자리 놓고 박 터졌던 느낌 납니다. 구자욱 김지찬 주전에 한 자리를 놓고 윤정빈, 이성규, 김원곤, 박성윤, 박승규 캠프에서 또 불타오르는 홍현빈의 김태근, 함수호 선수까지 이렇게 또 읊어주셨는데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 한 포지션에 경쟁자가 많다라는 거는 팀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확실한 선수가 아직 부족하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들릴 수가 있거든요.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 레귤러 멤버들이 고정이 돼 있는 팀이 사실은 감독도 제일 편하죠. 네, 제일 편하기는 하지만 그런 팀들이 많이 있지는 않죠. 또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어느 포지션이든지 간에 꼭 한 자리 두 자리 정도는 항상 그 공백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선수들이 피땀을 흘리고 맞습니다. 구단은 해마다 한 20명씩도 영입을 하고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또 들어오는 선수가 있으면은 또 이제 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이렇게 계속 또 경쟁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대전하나생명 볼파크님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1시 하나 대 삼성 네이버 TGG과 라이온즈 TV 중계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 외야수의 숨은 원석 최준서 이민재 화이팅 또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또 내일 경기도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이에 이 소통 시간 또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 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우 선수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대표팀은 증명하는 자리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표팀 선발 구성에 대해서 선발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표팀의 선발 기준, 이 실력과 세대 교체 사이에서 또 이제 오가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야구 사실 최근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옛날에 2006년에는 WBC 4강, 2008년에는 뭐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요. 2009년에는 WBC 준우승까지 국내 프로야구의 인기 상승까지 또 연결이 됐습니다. 다행인 점은 사실 최근에 뭐 국제 대회에서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국내 대회에 대한 그 국내 리그에 대한 그 관심이 식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현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국제 대회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 사실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하자면 뭐 말하자면 굉장히 길죠. 우리가 아직도 저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맞아요. 한 얘기, 네, 증명하는 자리지 기회를 받는 주는 자리가 아니다.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죠. 당연하고 다양한 선수들을 저는 영입을 해야 된다. 영입이 선발해야 된다. 네, 선발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다양한 것은 다른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맞아요. 우리 국내 선수들 이런 선수들까지도 뽑아야 되는데 기회를 젊은 선수들한테 준다.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잘못된 지금 생각이죠.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2008 베이징 올림픽 때 김광현 선수의 일본전 호투가 없었다면 과연 뭐 물론 뭐 류현진 선수의 캐나다전 완봉승도 있고 뭐 네네. 모든 선수들이 다 잘했지만 그럼 김광현 선수가 2008년도에 그렇게 잘했을 때 김광현 선수 몇 년도 입단이에요? 2007년 아닌가요? 데뷔가 7년도죠, 그죠? 네, 네. 2007년 데뷔였죠. 그러니까 뭐 2007년 신인인 거죠. 그렇죠. 그럼 2년 차 때 이미 MVP부터 뭐 다 오른 거죠. 맞습니다. 국제 대회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다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0살 베테랑 선수나 20살 이제 신인급 선수나 크게 저는 생각할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40살 선수도 국제 대회 나가면은 긴장해. 당연하죠. 맞아. 그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떠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많이 나가봤다 다른가? 예를 들어서 뭐 류현진, 뭐 윤성민 예전에 지금 뭐 강민호 이런 선수 정말 많은 국제 대회를 했던 선수들은 그렇죠. 다르겠죠. 왜냐면 그 선수들 처음에는 다 떨었겠죠. 당연히 긴장하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고 기량이 좋은 선수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거는 나이는 더 이상 무슨 뭐 연령대 나이 세대 교체는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오히려 후폭풍을 맞을 수 있는 지금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WBC는 제가 볼 때는 뭐 배지환 선수 이런 선수들 뭐 어쨌든 메이저에서도 뛰고 마이너도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그런 선수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번 타자라든지 아니면 외야수로 해서 주루가 확실하고 이런 선수들 당연히 뽑아야죠. 좀 선발의 폭을 넓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최근 KBO 리그가 세대 교체를 강조하면서 젊은 선수 위주로 지금 대표팀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댓글에도 이제 많은 말씀 해주고 계시는 게 APBC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또 이제 병역 혜택도 아직까지는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미필 선수들을 많이 또 보내고 싶은 그 이해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선수들을 많이 뽑는다면 이건 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대회는 또 풀 전력으로 나가야죠. 맞아요. 종목 안 가리고 엔트리 발표하면 시작도 전에 쟤 왜 뽑냐고 일단 꽃부터 주는데 시작도 전에 사기 떨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선수는 당연히 국제대회 나가야지 대표팀 뽑혀야지 이런 선수들이 승선하는 걸 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이정우 선수도 얘기를 했었던 게 대표팀은 실력대로 가야 한다. 그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자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선수들로만 구성하면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줄 선배가 없다. 대표팀은 베테랑과 젊은 선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세대 교체를 명분으로 이제 경험이 부족한 선수를 대표팀에 뽑는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저도 예전에 이 국제대회에서 좋지 못한 성적 거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이기는 경험이 중요하지 사실은 이제 지는 경험만 계속 하다 보면은 젊은 선수들에게도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네. 기회가 국제 대회 그리고 다른 나라 팀들과의 경험은 KBO가 주선하고 만들어 줘야죠.
친선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정말 젊은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그렇죠. 리그의 질도 높이고 또 국제 경쟁력도 높이려면 그런 건 KBO가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APBC 같은 경우에는 25세인가요? 맞아요. 20살 네. 이하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 선수들로 그쵸, 구성을 그쵸. 하면 되는 젊은 선수들 거고 위주로. 프리미어 1, 2 그리고 WBC, 올림픽 뭐 이런 그 굵직굵직한 이런 큰 대회는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모셔와야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보다 더 아주 그냥 퍼펙트한 그런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게 먼저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순서가 뭐 잘못된 것 같아. 보면은 무슨 뭐 전력 분석 맨날 가. 그러니까. 가서 막 봐. 야, 뭔지 뭐 모르겠네. 분석 이제 다 됐어. 저기 뭐 좌완 투수가 많고 뭐 해. 오케이. 그러면은 그 투수에 맞는 그 팀의 분석이 끝났으면은 이 팀을 이길 수 있는 구성원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팀은 이렇게 봤는데 자 젊은 선수를 뽑읍시다. 이게 뭐가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그쵸. 흔히 얘기하는 내 지인들도 흔히 얘기하는 감자튀김 시켜놓고 마요네즈 줘가지고 먹으라는 거하고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네요.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자꾸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일본 야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풀도 이제 넓긴 합니다만 국제 대회에 나갈 때 이 선수는 확실한 쓰임을 가지고 들어가는 선수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폼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만나는 다른 나라 타자들이 굉장히 생소할 만한 투수도 하나 뭐 데려가기도 하고 혹은 이제 다양한 포지션이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 선수 혹은 진짜 발이 빨라서 적재적소의 대주자로 포함할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은 사실 이제 성적을 떠나서 쓰임새, 활용도가 뚜렷하게 있는 선수니까 이게 선발의 이유가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을 뽑을 때 만약에 이런 선수들이 또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 엔트리가 아깝다 혹은 이제 뭐 논란이 나올 때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사실은 진짜 이 정규 시즌 성적인 것 같아요. 직전 내에. 일본에 그 선수가 있었는데 순토 선수였나? 슈토인가? 네, 슈토. 네. 그 대주자 요원으로. 그쵸, 맞아요. 네. 그런 케이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도를 정말 잘하고 주루에서 확실한 선수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뭐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나는 신민재 선수 되게 주루 쪽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니까. 네. 신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로 특별 엔트리처럼 그렇게 좀 그 뽑는 방법도 나중에 분명히 쓰임새가 있다. 그렇죠. 신민재 선수도 이제 대표팀 이제 그러니까 승선을 정식 했었었는데 아니 그거는 이번에 좀 얘기가 예를 든 많았었죠. 거예요. 예를 그렇게 그 확실한 그런 요원이 있다라고 네, 하면 네.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세대 교체를 해서 성적이 나왔다면은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할 텐데 성적이 또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2013년 WBC 이후에는 3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또 노메달이었고 2023년 WBC도 1라운드 탈락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또 금메달을 따기는 했습니다만 일본과 대만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2023년 프리미어 1, 2에서도 역시 아쉽게 또 1라운드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젊은 선수들이 큰 대회에서 압박감을 또 이겨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또 반복이 됐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국제대회 혹은 이제 대표팀에 선발이 됐을 때 예전에 막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대표팀 가가지고 누구한테 뭐 배워왔다. 어떤 부분을 내가 이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잘 알려주셔서 이게 도움이 됐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대표팀에 참가한다라는 게 이런 경험한다는 게 이런 선배들에게 배우는 거,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대표팀 뭐 자체가 그러니까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가 기량 상승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대표팀 일원으로서 본인에 대한 그 뭐 자부심도 분명히 있을 거고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본인이 뽑혔다는 그 자신감,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제 1년 남았죠. 이제 네. 딱 1년 남았으니까 과연 어떤 선수들을 선발을 하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또 이 그렇죠. 선수를 왜 뽑았냐, 저 왜 선수를 왜안 왜 뽑냐, 뽑았냐, 그죠? 뭐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만은 벌써부터 지금 대표팀이 구성이 돼서 벌써 지금 뭐 연습 경기가 들어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보니까 뭐 오늘인가 내일쯤에 그 류지영 감독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몇몇 코치들이 또 전력 분석한다고 또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는 KBO도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류지영 감독을 선택을 했고 네. 또뭐 전력 강화 위원도 많은 변화를 주면서 지금 WBC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저희도 좀 그 응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변화를 네. 가져갔으니까. 당연하게도 네. 이제 대표팀의 응원이 좀 따라야 되는 것은 기본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나라 보기 전에 이제 우리 팀부터 먼저 구성을 잘하자는 의견들이 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류현진 선수 얘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나서야 된다. 이랬을 때 지난해 사실 류현진 선수 시즌 초반에는 이제 캠프에 좀 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몸이 안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발동 걸리는 게 늦었죠. 하지만 이제 여름 이후부터 보여준 류현진 선수는 역시 류현진이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였는데 결국은 이제 나이 때문에 이 대표팀에도 선발이 되지 못해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좀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선수가 역시 이제 안호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 안호진 선수가 이제 복귀를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2026년 WBC에는 또 출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주간 대회에는 이제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만 WBC는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관하는 대회이므로 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여기에서 하는데 왜 국가대표는 되고 여기에 나가는 국가대표는 안 되고 에휴. 이런 기준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생각이 나는 선수 뭐 최정 선수도 사실은 왜 최정 선수를 안 뽑아가나 여전히 경쟁력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혹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또 뛰고 있는 선수들 사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대만 얘기해 주셨잖아요. 대만도 지금 이 대표팀의 마이너리그 출신 유망주들 굉장히 많이 또 이제 선발을 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한 20명이었나?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만 20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 선수들을 어쨌든 대표팀 주축으로 뛰게 하면서 이 선수들은 어쨌든 첨단 야구, 지금 현재 가장 발전이 되어 있는 리그에서 야구를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 야구를 배우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또 대표팀에 합류함으로써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하라는 거죠. 지금 그 한 10년 됐나요? 저희 그 한국 야구가 완전히 지금 뭐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게 1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국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는 지금 국제 대회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안 된다. 그냥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우물안 개구리다 지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해외 리그에서 대만처럼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네네.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이 선수들 특히나 이제 뭐 마이너에서 뛰고 있거나 아니면 메이저 마이너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지금 김하성 선수를 제외하면은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사실은 없죠. 메이저리그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면은 나머지 선수들한테 이런 그 국가대표 요청이 들어가면 아마 너무 기뻐할 겁니다.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할 겁니다. 네. 뭐 에드먼 선수도 다시 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댓글에도 잘한다는 전제하에 SSG 미치 화이트 선수 뽑으면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W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적 선택 기준이 굉장히 또 널널한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계 선수들의 적극적인 발탁도 확실한 실력 혹은 이제 성적이 밑받침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쉬운 게 뭐 AA, 트리플 A에 있는 선수들 아니 뭐 걔네들을 왜 데려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내 리그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AA, 트리플 A에서 성적을 내고 그 선수들이 KBO 리그에 왔을 때 어떤 성적을 낼 거라고 기대를 받는지를 고려를 해보면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안 뽑는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저희 생각도 아마 전력강화위원이나 KBO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맞아요. 더 네. 이상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감안을 하면 그런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선발을 해서 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선발 기준이나 나중에 이제 선발 명단이 나왔을 때 또다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맞아요. 또 충분히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또 돌아오니까. 어떻게 뽑아도 사실은 또 논란은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오늘 가장 큰 논란은 제가 아까 감자튀김 마요네즈를 그렇게 해서 즐겨 드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댓글에 것 갑자기 같아요. 맛있는데 왜 그거 뭐라고 하시냐고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질 않으니까 나는 그냥 그거면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케찹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케찹 먹는데 네. 근데 그렇게 먹어도 맛있다고 네. 하네요. 근데 네. 그게 그건
제가 다 개개인의 입맛이 있는데 네, 제가 네. 괜히 주제 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불편하셨다면 네. 죄송하고 이글스 유니버스님, 네, 사과드리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마요네즈 찍어 사과하겠습니다. 먹어도 맛있는데 속상합니다. 이글스 유니버스님한테 특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아니, 먹는 거에 네. 관해서는 또 우리 안치홍 의원님께서 또 정말. 권위가 좀 있으신데, 네. 이거는 또 이제 몰랐었던 또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 한번 먹어봐서 이걸 왜 먹지 내가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의원님 취향은 아니었던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표팀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한번 해봤습니다. 선발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이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에는 굉장히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뚜렷한 기준에 맞게 선발이 됐다면 논란이 될 일이 없겠죠. 이런 것 때문에 뽑았다. 이런 것 때문에 뽑았다. 팬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 자리,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르게 대표팀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역시 제가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위원님 40분, 오늘 40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방송 시간 조금 오버됐습니다. 또 맨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근데 저희 오늘 괜찮아.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여기 네. 이분도 한번. 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님 오늘 한식 뷔페 가세요. 저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저희 점심 같이 또 이제 브런치 팀 먹는 날입니다. 어디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점심 잘 먹고 또 여러분들께서 쿠쿠. 점심 잘. 에? 쿠쿠? 저번에 좋으셨나 보네요. 맛있으셨나 보네요. 쿠쿠. 오늘 메뉴 쿠쿠. 쿠쿠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점심 또 잘 드시기를 바라면서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역시 목요일에 돌아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 4회 방송으로 바뀌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약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더 남은 거기는 한데 3월 말부터는 이제 주 4회 방송으로 전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좀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방송에 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이만 물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부터라고 하네요. 3월 25일부터 주 4회 방송이니까 그러네요. 3월 말입니다. 3월 25일부터는 저희가 주 4회 방송을 하게 되니까 잊지 말고 저희 또 알림 설정 또 해두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